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참여 욕구가 높았던 지난 2017년. 그해 치러진 19대 대선 투표율은 77.2%를 기록했습니다. OECD 평균보다 10%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. 이렇게 높은 투표율 속에도 격차는 존재했습니다. 소득 상위 20%의 경우 92%, 즉 10명 중 9명 이상이 투표했지만 소득 하위 20%의 투표 참여율은 60%에 그쳤습니다.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별 투표율 격차,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습니다. 역대 선거로 범위를 넓혀보면 뚜렷한 경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. 2002년부터 12년 동안 치러진 선거 8건의 투표율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중산층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투표율은 15%포인트 낮고 고소득층은 20%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젊은 유권자가 투표를 더 안 하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. 역대 대선에서 20, 30대 투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체로 낮았습니다. 이번 대선, 최근 10년간 치러진 공직선거 중 적극 투표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지만 젊을수록 투표 의지가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유권자 인식조사를 했는데 20대의 투표 의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.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저소득층과 나이가 어린 집단,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투표할 확률이 낮다고. 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는 무관하게 투표소에 가지 않겠다는 유권자들. 이유가 뭘까요? 역대 대선에서는 투표에도 바뀌는 게 없을 거라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.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아는 이번 대선에선 조금 달라졌지만 유권자들은 여전히 내 표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 나의 투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, 이걸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이 정치 효능감이 떨어진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. 내 표가 선거 결과와는 무관할 거란 생각, 투표의 효능을 바라보는 지극히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이번 선거에서 내가 어떻게 투표하는가 못지않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개별적인 유권자가 특정 정당이 생각하는 어떤 매력적인 내가 그 투표를 얻을 수 있는 집단으로 남아있는가의 여부가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입안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 대선 대세로 넘는 혼전입니다.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한 표 한 표의 무게감도 커졌습니다. 나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. YTN 신지연입니다.